우리가 이 수천 또는 수만 년의 이 세계의 역사를 봤을 때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고 또 국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계에 이름을 남긴 국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잘하거나 또는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힘. 저는 이거를 지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도력이 발달한 나라가 그 시대를 풍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전쟁은요, 최고의 지리교사라고 할 정도로 지도를 딱 펼치고 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잘 읽게 되면 또 활용하게 되면 그 나라의 국운이 상승하고 또 지도를 잘 못 읽게 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패권은 지도를 잘 활용하고 또 잘 읽는 그런 나라가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 나름의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무역을 특히 잘하려면 이 무역 강국의 조건은 뭐냐?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민감하게 그걸 파악해서 그 나라의 물건을 잘 파는 거잖아요. 수출 수입을 잘하려면 어떤 나라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물류도 발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강국은 대부분 다 지도력 강국이었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세계사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신화도 많았지만 또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를 배출한 문명이 있죠. 바로 그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리스의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많은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도해 같고요. 그리고 이곳이 그렇게 좋은 기후는 아닙니다. 여름이 되면요, 사막처럼 덥습니다. 그리고 넓은 땅이나 강이 존재하지 않아서 식량 생산에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배를 타고 또 지도를 펼치고 무역을 할 파트너 국가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같은 그리스 문명의 기초가 됐던 서사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명이 나오고 모험과 탐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올리브라든지 포도 같은 그런 농산물이었는데요. 이거를 잘 가공해서 또 예쁜 병에 담아서 여러 나라에 팔기 시작했으니까 혁신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된 거죠. 당시 그리스의 무역 상인뿐만 아니라 철학자, 또 여러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지도를 펼치고 주변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바로 헤로도투스.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아를 보면 이거는 물론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지리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또 페르시아, 또 다양한 지역들을 답사한 결과가 바로 최초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보다 이 지도를 펼치고 또 세계를 나가서 지도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실내에서 갇혀서 책만 읽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현장을 가고 별명이 나비를 좇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새와 또 다양한 동식물들을 관찰하면서 이 주변을 잘 살피고 또 지도에 표시하는 그런 학자였던 거예요. 그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 역시 세계로 나가서 동방원정을 했잖아요. 그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정말 천하를 다 얻을 정도로 전쟁을 잘했는데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능력, 이 지도력을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전수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에 이어서 로마, 이슬람, 또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무역 강국들은 다 지도를 잘
활용하는 그리고 제작하는 지도 강국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땅이 넓고 막 비옥했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벌하기도 하고 유럽을 흔들어 놓긴 했지만 이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았던 그런 강국들은요 모두 변방에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포르투갈을 보시면 이베리아 반도의 끝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리한 조건의 이 포르투갈이 세계로 나아갔던 그 배경에는 우리가 생존하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개척해야 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도 어떻게 보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졌던 나라죠. 그래서 그랜드 투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여러 문명이 발달한 곳을 답사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 그런 교육 방식이 유행했잖아요. 영국도 역시 지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너도 나도 지도를 펼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스페인의 무적함 때도 무찌를 수 있었고 또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가서 버지니아주를 비롯해서 이 신대륙에서 영국이 계속 확장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죠. 그 여러 가지 혁신을 주도한 지도자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데요.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초상화를 보면 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무찌르던 장면에서는 지구본을 놓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합치는 과정에서는 이 바닥에 영국 지도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또 마음을 합치는 데 있어서 지도를 활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알고 보면 지리 강국, 또 지도 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또 여러분, 당시에는 농산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산물이었는데 고구려는 땅이 넓었고 백제는 굉장히 비옥한 평야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라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봐도 좀 산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넓은 평야가 없었고 또 대륙으로 진출하기에는 고구려보다 상당히 불리한 위치였죠. 면적도 가장 작았어요. 그런데 이 신라 시대 때 여러분 화랑도 들어보셨어요? 10대의 소년들이 팀을 짜서 산천을 다니면서 답사하고 마음을 합치고 또 호연지기를 길렀잖아요. 그래서 이 화랑도의 활약 덕분에 이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또 신라 시대의 지도자들도 상당히 지도를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많은 신라의 지도자들이 이 활동 범위를 보면 뭐 중국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이런 다양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고요. 또 9세기의 장보고는 동아시아의 무역을 장악하는 이 청해진을 설치했고요. 또 많은 무역을 또 주도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종교인이죠. 이 해초 스님은 당시 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 또 파키스탄 지역까지 답사하고 돌아오셔서 왕호 천축국전을 쓰시기도 했잖아요. 신라인들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지도력이 탁월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많은 업적을 또 남긴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죠. 우리가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이런 세계의 이 정보들을 수집해서 많은 지도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조선시대 태종 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세계 지도를 그린 지도 강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보면 좀 부정확한 지도 같기도 하고 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대 유럽은
잠자고 있었고 이 티오 지도라는 굉장히 엉성한 세계 지도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 초기는 세계 최강의 지도 강국이었음을 드러내는 그런 지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지도를 열심히 보던 시기였습니다.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 달력이라는 걸 봤거든요. 옆에는 이 달력이 있고요. 이 가운데에는 한반도 지도가 있는,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도 달력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고민했습니다. 이후에 너도 나도 세계 지도를 펼치고 우리가 밖으로 나갔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던 기업인도 있었고요. 당시 신혼여행을 해외로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가난했던 신혼부부들도 산대 혼수품은 해갔는데요. 이불, 이불장, 그리고 또 하나가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였다고 하니까요.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세계 지도를 보고 또 자신들의 살 길을, 또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만 읽는다고 성공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도도 제대로 못 읽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지도력은 국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석학이신 이어령 선생님 돌아가시기 한 4, 5개월 전에 그분에게 지혜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네, 이어령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신년에 달력을 보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지도를 펼치는 사람이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것이다.